빨리 선택해야지. 글씨가 안 보인다. 글씨 보여요? 주머니 속에 3개의 공이 적혀있는 3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1개, 5가 적혀져 있는 것은 n개 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서 공에 있는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는 일을 반복할 겁니다. 같은 식을 2번 반복했을 때 얻은 두 숫자의 평균값을 x바라고 할 겁니다. 이때 xy 값이 4가 나오는 확률값은 8분의 3입니다. xy의 기대값을 구하세요. x바가 4라는 뜻이 뭐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주머니 속에는 공이 몇 개 들어있다고요? 아, 그런 말 할 게 없는데? 네, 주머니 속에는 n 플러스 1개 공이 들어있네요. 지금 상황은 전체 모집단에 대한 설명을 다 한 것 같아요. 3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는 거는 n 플러스 1개 중에 1개라고요. 그 다음에 5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는 거는 n 플러스 1개 중에서 n개라고요.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때 표본의 개수를 2개 추출한다는 얘기예요. 2번 시행해서 처음 시행했을 때 3이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시행했을 때 5가 나올 수도 있고요. 처음 했을 때 5가 나오고 나중에 3이 나올 수도 있어요. 둘 다 평균값은 4지 않나요? 3 나오고 5 나온 거의 평균은 4. 5 나오고 3 나온 거의 평균도 4. 양을 되시나요? 처음 시행했을 때 3 나오고 나중에 시행했을 때 5 나온 거랑 처음 시행했을 때 5 나오고 나중에 3 나온 건 다른 겁니다. 그러면 2개 데리고 왔을 때 표본의 평균의 값이 4가 나오는 거. 3하고 5의 평균값이 4잖아요? 그 평균값이 나오려면 확률값은 어떻게 나죠? 처음에 3 나오고 나중에 5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에 3 나오고 나중에 5 나올 확률인가요? 처음에 5 나오고 나중에 3이 나올 확률값도 똑같나요? 이게 지금 8분의 3이라는 것 같은데 n값은 3인가요? 이런 거 맞아요? 네, n값은 3입니다. n값이 3이었을 때 앞에 확률값은 4분의 1, 뒤에 확률값은 4분의 3입니다. 그런데 물론 x바에 대해서 표를 작성하게 되면 3만 뽑았을 때는 x바의 값은 누구죠? 처음에 3 뽑고 나중에 3 뽑으면 x바가 누구냐고요? 처음에 3 뽑고 나중에도 3을 뽑으면 x바가 누구냐고요? 아니 x바가 누구냐고요? x바가 x바는 평균이라니까. 처음에 3 뽑고 나중에 5 뽑았을 때 5 뽑고 3 뽑았을 때 5 뽑고 5 뽑았을 때 이렇게 표를 작성해서 기대값을 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x바의 기대값을 구하지 않습니다. x바는 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x바의 기대값은 완벽하게 모집단의 기대값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n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위아래만 곱하면 돼요? 4분의 18인가? 네, 4분의 18이니까 누구라고요? 요요를 찾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네. 좀 어떻게 보자마자 n이 3인 걸 아신 거예요? 아, 이걸 여기서요? 선생님 머릿속에서 계산했지. 아이한테 말하면서. 선생님 머리가 안 쉬는 거지. 니네도 문제 풀 때 머리가 안 쉬어야 돼. 계속 머리를 수용해야 돼. 자, 그 다음 또 풀 게 몇 번이죠? 17쪽 17쪽. 715번. 어딨어? 야, 이거 내리고 있어. 오른쪽 위라고 얘기해줘. 센스 있게. 아, 나 센스 없는 놈. A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하고 여학생의 몸무게는 각각 정기용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남학생이 왼쪽, 여학생이 오른쪽 공가 본데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에서 관광용 곤돌라를 탑승하려고 하는데 탑승자의 몸무게 합격값은 260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 넷, 여자 4명을 이미 추출해서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각각 곤돌라에 탑승하려고 하는데 위의 표준 정기용포표를 이용해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이 모두 곤돌라에 탑승할 확률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학생도 탑승하고
여학생도 탑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남학생. 남학생 확률 요소 X라고 하겠습니다. 남학생은 정규 폴더라고 있습니다. 남학생 몇 명을 추천해서 데려오라고요? 남학생 4명을 추천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X바라고 쓴다면 X바는 남자 4명의 몸무게의 평균입니다. 남자 4명의 무게의 평균의 값은 평균이 X바의 평균은 70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12의 제곱을 2의 제곱으로 나누게 한 게 여기 쓸 값입니다. 6의 제곱인가요? 그런데 우리의 바램은 뭘 바라고 있다고 지금? 남학생의 무게가 260kg 이하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평균이 아닌 것 같은데? 몸무게 합인 것 같은데?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탑승할 수 있을 확률의 값은 여기다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자, 이 X바는 남자 4명의 무게 평균. 필요한 건 남자 4명의 무게 합. 4명 위에서 끼 몸무게 더한 거. 네, 그건 4X바라고 써야 돼. 남자 4명 몸무게 합은? 이건 평균과 4명의 평균은 4명의 몸무게 더한 다음에 4로 나눈 거니까요. 자, 이 녀석의 값이 남자 4명이 탑승할 확률입니다. 마찬가지 여자들은 정규분포가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평균값은 61이고요. 표준 편차값은 8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자도 4명을 추천해서 데려올 거고요. 여자 4명의 몸무게 평균을 Y바라고 얘기할 겁니다. 평균은 무조건 똑같습니다. 8의 제곱을 2의 제곱으로 나누기 때문에 4의 제곱입니다. 지금은 여자 4명의 무게 합의 값은 요게 여자 4명의 무게 합입니다. 그 4개의 무게 합의 값 262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표준화해서 확률값을 구하세요. 4로 나누기 했더니 X바의 값은 몇이야? 4로 나누기 하면 4로 나누겠습니다. Y 바의 값은 표준화했습니다. 평균값 71 뺀 다음에 마이너스 6을 6으로 나누겠습니다. 65에서 61 뺐더니 4를 4로 나누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작을 확률값이 몇이야? 대가리를 안 쓰네요. 그 0.84. 에이씨, 대가리 안 써. 이거 제가 놀고 있어, 너 지금. 머릿속에 이거 그려야지, 빨리. 가운데는 빵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왼쪽 넓이가 몇이에요? 0.34요. 0.5 마이너스 0.34. 근데, 여기가 0.34라는 얘기니까, 0.5에서 0.34를 빼서 0.16인가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뭐죠? 0.16이요. 아, 0.84. 그럼 끝에 거 6이랑 4 곱하면 4로 끝나야 돼요. 4로 끝난 거 찾으세요. 4로 끝나는 거 하나예요? 몇 개 있어요? 확인하세요. 4로 끝나는 거. 네. 하나요. 네, 하나면 답이 3번이네요. 우리 두 개 곱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으로 풀어볼게요. 보이죠? 선생님요. 네. 이게 뭔가 상식적으로 몸무게 평균이 71이잖아요. 네. 그러면 4명이 더하면 284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260보다 작아요? 아. 이거는 그 앞에 자그마한 애들이 모여서? 작은 애들의 평균, 큰 애들의 평균, 그러니까 아무런 4명을 데리고 와서 평균 구하든지 간에 여러 명의 4명씩 있는 사람들의 평균, 4명의 평균들의 평균. 어느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의 연간 주행거리는 모평균의 MA값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에서 16대를 이미 추출해서 구한 연간 주행거리의 평균의 값은 X입니다. 이 결과를 이용해서 95%로 모평균의 값을 추정한 신뢰구간을 적으라고 한다면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에서 임의로 한 대에서 택시를 선택할 때
연간 주행거리가 m 플러스 c 이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읽고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네. 제일 처음이 원래 공식이 뭐였더라? 공식이 x바 마이너스 95%면 뭘 사용하라는 얘기야? 이거 2배하면 0.95인가요? 그때 1.96을 사용하래요? 공식이 원래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가요? 거기서부터 목평균의 값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여기까지 거 맞나요? 그런데 이 값이 c라고? 이게 c라고? 그럼 4로 나누기 하면은 4로 나누기 하면 누구지? 0.49인가? c의 값은 0.49 시그마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m 플러스 시그마 연간 주행거리? 이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는 졸라 많아. 모집단이야. 이 나라에서 운행된 졸라 많은 모집단에서 모집단 확률 변수 x라고 잡거든요. 문제 요구한 거는 모집단에서 주행거리가 m 플러스 c 이하의 확률 값을 구하라고요. 근데 이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평균값은 m이고 평균편차값은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표준화했습니다. 표준화했더니 우린 뭘 빼요?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게요? 근데 c의 값은 0.49 시그마잖아. c 대신에 0.49 시그마 대입했더니 0.49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0.49면 확률값이 몇이라고요? 답은 뭐라고요? 0.687. 네, 틀림이 6하려고 했는데 맞췄어요. 이게 답이네요. 또 이제 수학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문제일 수학, 개념센 수학은 합성 끝난 거네요. 자, 수학으로 넘어가서 개념센 수학도 모르는 게 있나요? 그럼 문제일 센 수학 넘어갔습니다. 문제일 센 수학의 쪽수를 불러주세요. 154쪽이요. 몇 번이요? 1068만. 지금 모르는 게 10문제 정도 될까요? 아, 세 개 빼고 다 알아요? 그 중간 중에 비어진 건 뭐예요? 아, 지금 안 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라고요? 1068번. 저 민재는 시그마 공식은 좀 외웠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외우려고 시도도 안 했죠?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시그마의 값은 100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시그마의 값은 40이고요. 11번째의 값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 개소리지? 둘 다 K가 있어가지고 한 녀석이 앞으로 나가거나 그러진 못해요. 실수배에서 앞으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1대2였습니다. 1A1, 2A2, 10A10인가요? 이것도 써보려고요. 1대2 했더니 1A2, 2A3, 9대2 관계 9 곱하기 A10이야? 10대2 관계 10 곱하기 A11인가요? 어쩌라고? 왜요? 밑에 거에서 위에 거? 위에서 밑에 거 뺄까? 예. 뺐더니 뭐가 남는데? 남은 녀석의 값은 11번째의 값이 2라고요? 2대2 했더니 20? 80? 답이 80이라고요? 되신 거 맞죠? 써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인데.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몇 번인가요? 1069번으로 갔습니다. 1069번은 시그마 값을 계산하세요.
저거 계산해가지고 AN의 8번장을 구하세요. 제일 첫 번째, 이건 1부터 n 플러스 1까지, 이건 1부터 n까지. n 플러스 1 대입한 거 하나만 따로 쓰겠습니다. n 플러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2n 플러스 3의 제곱인가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n 플러스 1 대입한 것만 따로 썼으니까 1부터 n까지 대입한 거 그대로 있겠네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선생님 일부러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로 통일했고요. n 플러스 1 대입한 거 하나만 따로 썼습니다.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 값은 따로 쓰거나 같이 쓴 거 가능하거든요. 또 우리가 지금 구하는 세값은 2n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뺐어요. 가운데 4k랑 가운데 마이너스 4k 빼면은 8k인 것 같습니다. 4k 제곱 1은 지워지고요. 된 거 맞으세요? 된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럼 8k 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8k를 어떻게 더하지? 이거 1번 공식이에요? 1번 공식이 뭐였는데요? 다시 한 번만요. 아, 2분의 네. 2분의 n 플러스 1 대입했습니다. 전개했습니다. 4n제곱 4n제곱 12n 4n 상수항이 9밖에 없나요? 이때 몇 번째 구하라고요? 8번째 구하라고요? 1번은 어떻게 구할 건데요? 공차 누구예요? 4. 이 새끼들 죽여버릴 거냐 확 그냥 16. 네. 이것들이 왜 정신을 딱 똑바로 안 차리지? 상수항 잠시 가리고 1대입했습니다. 1대입하면 누구예요? 24. 1대입에서 24 나오면 뒤에 뭐 있어야 돼요? 이건 두 번째 함수 성립이에요. 진짜 초항의 값은 상수항을 가렸다가 이제 상수항을 찾아볼 거예요. 진짜 초항이니까 1대입한 게 진짜 초항이에요. 1대입하면 누구예요? 몇 대입하라고요? 8대입했습니다. 앞에 게 128? 8 더했으니까요. 뭐라고 방금 얘기하셨죠? 134. 136. 네. 또 163쪽 1132 이 마지막이에요? 수능 기출문제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4점짜리 문제예요. 문제가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의 m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그 가장 작은 자연수 m의 값을 그걸 an이라고 하세요. m 값을 구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m 값을 10개를 더하세요. 근데 이 조건 충족했으면 좋겠습니다. A라는 점에 잡히는 2의 n승, 빵인데 B점 잡히는 1, 빵이에요. B점하고 C점 잡혀 2의 m승, m의 값을 지나는 요직선이 있습니다. BC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직선 위에는 x좌표와 2의 n승인 점 D점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포인트인 삼각형 넓이만 구하면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나 봐요. 넓이 구해서 2분의 n보다 작거 나왔다가 모으세요. 그럼 식을 세워야 되겠네. 직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직선의 기울기 구했습니다. 기울기 값은 2m승 마이너스 1분의 여기 지금 기울기인가요?
그 지난 점의 좌표는 1,0을 지나고 있네요. 직선 구했습니다. y의 값이 2의 m승 마이너스 1분의 m 곱하기 x 마이너스 1인가요? 1,0을 지난 직선 뒤로 1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입하라고요? 2의 n승을 대입한 D점을 뭐라고요? D점 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2의 n승 대입했습니다. 2의 n승 대입했더니 2의 m승 마이너스 1분의 m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1인가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삼각형 넓이 필요하다면서요. 밑변값은 누구라고요? 2의 마이너스 높이값은 누구라고요? 이 y좌표가 높이인가요? 높이의 값이 지금 요게 높이값입니다. 이게 2분의 m보다 작아 나왔습니다. 약분된 것 같은데? 2분의 m의 값이 지워져요? 왼쪽은 제곱이네요? 네.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m을 구하라고요? m을 씨 어떻게 구하지? 이해가 된 거 맞으세요? 이항했습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값을 a, n이라고 하세요. 그럼 대입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10개만 더 하면 되잖아. 자, 1 대입했습니다. n값 1이면 좌변값은 2, 2보다 큰 같은 n값의 최소값은 그게 A1이라고요? 2 대입했습니다. 16 빼기 8 플러스 2 10? 10보다 크고 같은 n값이 누구지? 4인가요? 10보다 16이 크니까요? 3 대입했습니다. 3 대입하면은 몇이야? 64 빼기 16? 48? 48 플러스 2 50 50보다 커야 돼요. 혹시 패턴이 없어? 아이씨 패턴이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거야? 나 이거 다 넣어야 되는데 A 값들 환장하겠네. 패턴이 뭐지? 4대입은 누군데? 256 빼기 32 플러스 2 이제부터는 별 상관이 없나 본데? 256에서 좀 뺀다고 해도 200 몇이잖아. 200 몇이면 그 숫자가 크려면은 m값이 누구라고? 그거 한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5가 되면 누굴까요? 1024 64 이거보다 크려면은 m값이 누구예요? 첫 번째 것만 패턴이 없고 두 번째 것만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2, 4, 6, 8, 10 해서 20까지 다 더한 다음에 1만 더해주면 되겠네? 2부터 더할 거니까 1 빼야 되겠다. 자, 선생님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렇게 하려고 해요. 시그마 K 값이 1부터 10까지 짝수의 총합에서 나중에 1만 빼려고 해요.
되는 거 맞으세요? 짝수의 총합은 뭐지 공식이?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나? 답이 109가 답인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또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하려고 해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n번장과 n 플러스 1번장 사이의 관계식을 얘기하거든.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런 항들 사이의 관계식 첫 번째 게 이렇고 두 번째 게 이러고 세 번째 거 이러니 나중에 n번째 건 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얘기할 건데 보통은 여러 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표현하고요. 여러 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점화식이라고 하는 건 점점 이렇게 되고 있으니 식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게 점화식입니다. 일단 좀 점화식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첫 번장이 이거고 두 번장이 이거고 세 번장이 이거니까 n번장은 이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데 선생님 말 좀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앞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n번장, n 플러스 1번장, n 플러스 2번장 여러 개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주로 공부하고 싶은 건 점화식을 공부하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 개념 체크부터 봅니다. 1번 문제가 첫 번장의 값은 3인데 n 플러스 1번장의 값은 n번장한테 2n을 더한 게 저게 지금 점화식인 모양인데 n번장이랑 n 플러스 1번장 사이의 관계식 이건 점화식입니다. 그런데 첫 번장의 값을 알고 있을 때 문제를 구한 거는 네 번장의 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 시간대 대입해서 차근차근 구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첫 번장의 값이 3이니까 두 번장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7. 선생님 지금 n값한테 1을 대입할 거야. 1을. 5.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구죠? 9. 네 번째는 누구죠? 15. 그때 니네 하나 물어봅시다. 왜 이런 시간차가 왜 걸리는 거죠? 계산. 네. 그 다음 거는 요게 또 점화식입니다. n번장과 n 플러스 1번장 사이의 관계식 점화식입니다. 두 번장이 누구예요? 4. 세 번째는 누구죠? 13. 네 번째는 누구예요? 40. 네. 선생님이 오늘은 점화식을 어떻게 푸는지 공식을 알려드릴 건데 최근에 수능 출제 경향은 숫자를 일일이 대입해가지고 규칙성을 파악하는 숫자를 일일이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본래 취지에 맞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래 취지는 식을 준 다음에 식에다가 차근차근 대입해서 숫자를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거든. 근데 한동안 거의 무려 한 2, 30년 동안은 공식을 먼저 해석하는 방법, 공식에 대해서 문제를 사용하는 방법, 공식을 이용해서 막 계산한 다음에 문제 푸는 방법이 주된 문제였는데 최근에 출제 경향은 일일이 숫자를 대입해서 규칙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게 최근의 출제 경향입니다. 일단 나중에 한번 싹 다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점화식 숫자로 얘기하면서 푸는 게 낫겠지? 기본 점화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기본 점화식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저기 써있는 다 an 플러스 1값이 an 플러스 숫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등차수열입니다. 여기는 숫자가 공차값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n 플러스 1번장의 값이 n번장 플러스 3이 이렇게 쓴다면 매번 다음 항이 되기 위해서 3을 갖다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그럼 이건 등차수열인 거죠. 계속 앞에 있는 항한테 3을 더해서 뒤에 있는 항을 결정할 거고요. 또 앞에 있는 항한테 또 3을 더해서 뒤에 있는 항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공차의 값이 3인 등차수열입니다. 숫자의 값이 더해져 있으면 그거는 등차수열입니다.
또는 뺀 값이 일정하다고 해도 등차수열입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녀석의 값이 항상 일정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등차수열이고요. 우리가 등차중항을 알고 있잖아요. 등차중항은 가운데 있는 항이 양쪽 옆에 있는 거의 평균값인데요. 가운데 있는 항이 n 플러스 1번장이고 양쪽 끝에 있는 녀석의 값은 n번장이 n 플러스 2번장이 양쪽 끝에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해줘도 전부 다 등차수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화식을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대표적인 식이거든요. 식을 보고서 등차수열인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더해진 건 등차수열입니다. 반면에 숫자의 값이 곱해진 건 등비수열입니다. 앞에 있는 거한테 다음 항을 구하기 위해서 똑같은 숫자를 매번 곱하는 녀석의 값은 등비수열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 플러스 1번장의 값을 n번장으로 나누게 하고 n 플러스 2번장을 n 플러스 1번장으로 나누게 했을 때 이 값이 항상 일정하다면 이것도 등비수열에 대한 표기인 것 같습니다. 나눈 값이 똑같으니까요. 또는 등비중항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 걸 제곱한 녀석의 값이 양쪽 옆에 거 곱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써있어 우리는 등비수열인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등차수열의 점화식과 등비수열의 점화식은 기본 점화식이라고 부르고요.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되게 다 쉬운 점으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조화수열의 점화식 설명합니다. 조화수열은 역수의 값들이 등차수열인 게 조화수열입니다. 역수의 값들이 매번 똑같은 숫자가 더해진다고 한다면 이게 조화수열이고요. 이때 조화수열은 AN이 조화수열입니다. AN분의 1이 조화수열이 아니고 AN분의 1은 등차수열, AN은 조화수열입니다. 마찬가지 뺀 값이 일정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수의 값들을 뺀 녀석의 값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이것도 지금 조화수열이고요. 또는 조화 평균의 값을 가지고 식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도 조화수열인 것 같아요. 조화 평균이 뭐였는지 말로 얘기해 볼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조화 평균이 뭐라고 그랬죠? 네, 계속 수업을 지도를 나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정말 조화 평균 몰라요? 네, 장애요. 합분의 2 곱이라고 쌤이 말로 외우라고 했어요. 합분의 2 곱이라고요. 양쪽 끝에 있는 녀석의 합분의 2 곱이라고 한글로 외워야지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합분의 2 곱이 조화조방입니다. 근데 쌤이 지금 부모인 값을 갖다 곱하게 되면 부모 값을 곱하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그 다음은 이 AN 플러스 1이라고 쓴다면 두 개 곱해져 있네? 두 개 곱해진 건 조화수열이 유일해요. 그래서 두 개 곱해진 식을 만나면 이건 무조건 A는 조화수열입니다. 조화수열은 두 개 곱해진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차수열의 점화식, 등비수열의 점화식, 조화수열의 점화식은 기본 점화식이고요. 기본 점화식 이외에 7개 점화식이 더 있습니다. 7개 점화식은 식을 딱 보면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풀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요. 최근에는 다양스럽게도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라져. 다음에서 일반항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라고. 왜 말을 안 듣니? 자, 첫 번째 걸로 갔습니다. 첫 번째 건 무슨 수열이라고요? 1번. 2번은 무슨 수열이죠? 세 번째 건요?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등차수열이죠? 다섯 번째는요? 등비수열. 등비중앙으로 썼으니까요. 여섯 번째 건 무슨 수열이죠? 이건 조화수열인 것 같습니다. 역수의 값에 대해서 등차중앙으로 표현했으니까요. 자, 첫 번째 건 일반항 구하고 있습니다. 일반항이 누구예요? 선생님이 공차할 때 쓰라고 했잖아요. 내 앞에다가 10n이라고 썼고 첫 번째 값이 5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건 등비수열입니다. 공개값이 3입니다. 일반항 값이 누구죠? 이거 아침밥 혹시 엄마가 안 먹여서 보였나요? 얘가 여기 기력이 없죠? 여친 사귀겠어요? 힘이 그렇게 없어서 여친 사귀겠냐고요?
자, 이 녀석은 조화 중앙의 값을 조화수열이기 때문에 조화수열의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무슨 수열이죠? 등차. 네, 저건 등차수열입니다. 공차의 값은 3이라면서요. 그 초항의 값이 누구라고요? 네, 이 역수의 값은 초항의 값이 3가 봐요. 초항의 값을 3면 뒤에 플러스 1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일반항의 값은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등차수열입니다. 공차의 값은 2입니다. 일반항이 누구예요? 선생님, 니네 그 머리를 빨리빨리 안 쓰면 못 기다리겠어요. 막 조바심 나서 못 기다리겠어요. 딱 답이 나올 타이밍에서 1초 늦게 대답해요, 자꾸. 등비수열입니다. 공비값이 누구예요? 2분의 1이라고요? 초항의 값은 4가 되고 공비값은 2분의 1 등비수열입니다. 조화수열입니다. 조화수열인데 지금 역수의 값들은 공차가 누구죠? 역수의 값은 공차가 누구냐고요? 네, 세 번 만에 성공하네요. 와, 쩌네요. 공차의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첫 번째 값은 10이고요. 역수의 값은 일반항이 누군데요? 그래서 일반항의 값을 구했습니다. 일반항의 값은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민재야, 네. 앞에 게 아무리 숙제가 안 돼 있어도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이 부분이 숙제가 돼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에서 10을 줄 테니까 n번째의 값이 200보다 크도록 하는 자연수의 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저건 정화식이 계속 2라는 숫자를 더해야지 다음항이 나오기 때문에 등차수열입니다. 공차의 값은 2입니다. 일반항의 값이 누구라고요? 2는 풀파. 그게 20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n값이 누군데요? 하루 종일 해봐, 하루 종일 해. 97. 네, 97 대기했을 때가 처음으로 200보다 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등비수열입니다. 공비의 값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째 값이 160이 되는지 K값을 구하라고 되겠습니다. 일반항 구했습니다. 5 곱하기 n-1승입니다. 그게 160. 5 곱하기 n-1승까지 160 나오는 K로 바꿔서 풀라고 5에 약분했습니다. 32. 따라서 K가 누구라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내용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 정리가 필요한데요. 자, 네 번째 정화식입니다. 첫 번째 정화식은 등차수열의 정화식, 두 번째 정화식은 등비수열의 정화식, 세 번째는 조화수열의 정화식. 이 세 가지는 기본 정화식이고요. 네 번째 정화식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정화식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이게 지금 네 번째 정화식입니다. 네 번째 정화식은 이게 갖는 fn의 값이 갖는 의미는 n이라는 문자로 표현되어진 식을 얘기합니다. n이라는 문자로 표현되어진 식을 얘기합니다. n이라는 문자로 표현된 식이 더해져 있을 때는 n값 대신에 1부터 대입합니다. n값 대신 1 대입했고요. n값 대신 2 대입했습니다. 마지막에는 n값 대신에 n-1을 대입할 겁니다. 선생님 지금 n값 대신에 n-1을 대입했다고 얘기했습니다. n값 대신에 n-1을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싹 다 더해주면 왼쪽은 a2부터 an까지, 오른쪽은 a1부터 an-1까지, 그러면 a2부터 an-1까지는 지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지워질 거고요, 이렇게 지워질 거고, 이렇게 지워질 겁니다. 남은 녀석의 값들은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1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fn-1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이라는 문자의 식이 더해진 점화식을 만났을 때는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첫 번째 항 플러스 시그마 k의 값은 1부터 n-1까지, n까지 가지고 n-1까지 fk가 일반항 구하는 공식입니다. 앞으로는 n이라는 문자의 식을 더했을 때는 n이라는 문자의 식을 k라고 바꿔서 시그마한테 집어넣고
첫 번째만 따로 더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증명했으면 앞으로 이제 공식한테 대입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 방식을 1부터 n-1까지 다 대입한 다음에 다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를 축차 대입법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런 계산 방법을 축차 대입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10번 점화식까지인데 오늘은 아마 8번 점화식 또는 7번 점화식까지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있는 녀석은 숫자가 더해졌으면 등차수열인데 숫자가 더해진 게 아니라 식이 더해져 있습니다. 식이 더해져 있으니까 저거는 이제 네 번째 점화식이라서 문제 풀 때 바로 이렇게 풀 거예요. n의 값을 알고 싶다면 첫 번째 a1 더하기 시그마 k 값은 1부터 n-1까지 자, fn이라는 2n의 값을 k라고 바꿔서 대입할 겁니다. 동그라미 값이 fn인데 동그라미 값을 k라고 바꿔서 대입했고요. 1부터 n-1까지입니다. 첫 번째 플러스 짝수의 총합의 값이 누구였죠? 짝수의 총합의 값이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나요?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짝수의 총합인데 n값 대신 n-을 대입했습니다. 따라서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의 값이 무조건 일반인 것 같습니다. 검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대입했더니 첫 번째 값은 2 맞나요? 자, 이 점화식은 공식만 알고 있으면 대입하면 되니까 쉬운 파트입니다. 또 똑같은 문제 한 번 더 갑니다. 문제가 지금 첫 번째 값은 3인데 n이라는 문자의식이 더해져 있습니다. n이라는 문자의식이 더해져 있으니까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an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an이라는 문자의 값은 첫 번째 플러스 시그마 k 값은 1부터 n-1까지 저것만 지금 k라고 바꿔서 대입하세요.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 10번째에 궁금한 모양인데 10번째에 궁금하니까 그냥 10만 대입했습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10 대입했더니 9까지 앞에 있는 4k 값 어떻게 할 건데요?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k가 누구냐고요? 대가리를 사용합시다. 뭐라고요? 내가 지금 뭘 물어봤냐면요.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k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1부터 9까지 더하면 뭐냐고 물어봤다고요. 45. 네. 뒤에 있는 마이너스는 뭐라고 쓸 건데요? 자, 앞에 있는 수의 값은 180, 183 빼기 9. 하루 종일 해라. 하루 종일 해. 머리에 식용이라도 좀 붓고 싶네요. 왜 머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들어가죠? 당신들 두 분 다. 지금 사용하는 머리보다 약간 몇 초 정도 빨리 사용할 수는 없나요? 너 뭔가 지금 의욕이 없는 아이처럼 보여요. 눈빛이요. 아니죠. 쌍꺼풀 없어서 그런 거죠. 힘내봐요. 자, 이번엔 5번째 점화식으로 갔습니다. 4번째 점화식 소개했었고요.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건 5번째 점화식입니다. 5번째 점화식은 똑같은 축차대입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5번째 점화식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곱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점화식은 n이라는 문자의식이 곱해져 있습니다. 곱해진 녀석의 값은 똑같은 축차대입법이라는 산수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1대입했습니다. 2대입했습니다. n-1을 대입했습니다. 이번에는 곱하기이기 때문에 변변 곱하려고 합니다. 좌변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 우변끼리 곱했습니다. 왼쪽은 a부터 am까지 곱해져 있고요. 오른쪽은 a1부터 am-1까지 곱해져 있으니까 약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분하고 지워지면 이렇게 지워질 거라서 나머지 세 개 값들은 요게 남습니다.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쭉 다 곱해가지고 fn-1까지 곱하네요. 여기가 더하기였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했었는데 지금은 곱하기니까 모든 걸 다 곱할 겁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공식입니다.
자, 여기가 곱하기로 표현된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첫 번째 항이랑 F1, F2, Fn-1까지를 곱할 겁니다. n이라는 문자의식이 곱해져 있습니다. n이라는 문자의식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점화식이고요. 내가 an 값을 알고 싶으면 어쩌라고요? 첫 번째 항 곱하기 1대2한 거, 2대2한 거, 마지막에 n-1까지 대입한 녀석을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소거되는 규칙성이 분모에 있는 숫자 하나랑 분자의 숫자 하나가 지워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워지고요. 답은 n분의 3인가요? 검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값이 3 맞아요? 지금 다섯 번째 정화식까지는 할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식에서 49번장을 알고 싶습니다. 49번장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n번장 구하식부터 쓸까요? 바로 49번째 거 구할까? 바로 그래도 알아먹지 않을까? 방금 전에 한번 연습해봤으니까 49번장을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곱하기 루트 3분의 1 루트 5분의 3 이렇게 나갈 건데 마지막에 뭐까지 곱해야 되는 거야? 네, 마지막에 n-를 대입한 것까지 곱해야 되죠? 바로 앞에 것까지만 쓰겠습니다. 바로 앞에 건 n-2를 대입한 거 쓰고 있습니다. n-2 대입 때 n분의 n-2입니다. 앞에 지워지는 건 누가 지워지는데? 3부터 지워지기 시작하나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분자 두 개가 남습니다. 대칭되게끔 지워집니다. 분모에 두 개가 남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녀석의 값은 내가 n이라고 써버리네 멍청하게 49로 여기서 써놓고 마지막에 48까지 대입해야 되는 거였어? 요거 바꿀까요? 48까지 대입할 거라서 47 대입했습니다. 48 대입했습니다. 지워지는 건 이게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남은 녀석의 값 누가 남지? 네, 그러네요. 오, 머리를 쓰셨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는 어려워집니다. 딱 여기까지는 한 번만 들어도 영어 잘할 수 있는 파트예요. 여기까지는 개나소로 잘하는 것들. 자, 이제 문제는 어려워요. 지금까지는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나온 이렇게 생긴 녀석이 수능에 한 해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출제됐거든요. 30문제 중에 저 문제가 정해져 있었어, 수능에서. 근데 요즘은 저게 좀 안 나오고 있어요. 출제 경향이 좀 바뀌었어요. 무려 거의 한 20년 넘게 매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했어요. 엄청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요성이 좀 떨어지지만 학교생들 여전히 좋아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 보여요. 힘내요, 빨리. 너는 완전 멀쩡한데 나 혼자 오해하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쌍수하자. 자, 여섯 번째 정화식으로 왔습니다. 여섯 번째 정화식을 an 플러스 의 값이 pan 플러스 q, pq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거 매번 an 플러스는 pan 플러스 q 꼴의 정화식 이렇게 얘기하기 싫거든? 앞으로 선생님은 P 플러스 Q 꼴의 정화식이야 이렇게 얘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화식은 사전에 조금 조작을 좀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시켜봅시다. 선생님은 연구한 데 가지고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1, 3, 7, 15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습니다. 이 수열은 바로 n번장 구하세로 한다면 n번장 구할 수 있긴 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의 규칙성을 파악하라고 한다면 이런 숫자의 규칙성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1, 3, 7, 15 이런 것들은 규칙성 파악이 어렵지만 내가 2, 4, 8,
16 이렇게 쓰면 규칙성 파악이 쉽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일반항의 값을 구한다고 한다면 일반항의 값은 2의 n승인가요? 그걸 가지고 원래 수의 일반항의 값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다시 1만 빼준다나요? 예. 이런 패턴을 가지고 풀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 산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수의 일반항을 바로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 숫자들한테 뭐 누군가를 더하거나 누군가를 빼줌으로써 규칙성 파악이 쉽게 만든 다음에 원래 수를 구할 생각입니다. 충분히 납득하신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써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항의 값은 1인데요.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은 n번장한테 2배 해준 다음에 1을 더하면서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 대입하면 두 번장의 값이 3, 다시 3 대입하면 세 번장이 7, 7 대입하면 네 번장이 15. 맞나요? 내가 1, 3, 7, 15에 대해서 이걸 줄여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이런 관계식을 세우는 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식의 이름은 점화식이고요. 이게 지금 맞나요? 내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게 궁금합니다. 저 녀석의 값을 가지고서 an이라는 녀석의 값이 2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빨간색처럼 이렇게 돌아가라고요? 빨간색처럼 돌아가는 거는 a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수열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겠네. 지금 이 녀석 가지고 선생님이 뭘 했냐면 n 플러스 1번장 플러스 1 n번장 플러스 1 그것들이 공비값 2라는 걸 가르쳤었네. 이 녀석을 일단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산수 해보면 진짜 이랑 똑같은 거 맞아요? 그러면 숫자로 지금 이거 두 개 똑같은 거 확인했습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이런 점화식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을 만나면 반드시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pan 빼기 알파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런 녀석을 만나면 반드시 이런 꼴로 쓸 겁니다. 지금 그게 지금 이런 꼴로 쓴 겁니다. 알파가 누구라고요? 알파는 마이너스 1이네요. 선생님 이거 다시 정리 좀 해볼까? 이거 정리하면 뭔데요? an 플러스 1이 누군데요? pan 머리 좀 써줘 빨리.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Q. 이게 Q예요. 그 알파가 누구라고요? 1 마이너스 P분의 Q. 아씨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와요. 좀 머리를 좀 빨리 쓰면 안 돼요? 알파의 값 1-P분의 Q죠? 알파 구했습니다. 알파가 뭐라고요? 1-P분의 Q라고요? 그게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래서 알파 값 마이너스를 구한 다음에 an 플러스에서 알파를 뺐고요. n에서 알파 뺐습니다. p의 값은 똑같이 쓴 것밖에 없습니다. p의 값은 똑같이 쓴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졸라 중요합니다. 알파의 값은 1-P분의 Q로 구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수열은 등비수열이 아니었잖아. 하지만 이를 더했을 때 이 수열은 등비수열이잖아. 그래서 n번장한테 2를 곱한 게 n 플러스 1번장이었던 등비수열이었던 거죠? 이 수열은 초항의 값이 누구라고요? 이 수열은 초항이 누구예요? 2. 네, 초항의 이 수열은 초항 2네요. 공비는 누구라고요? 2. 따라서 이 양분을 해서 an 값을 2n승 마이너스인 걸 구할 수 있네요. 내가 지금 이런 작업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를
숫자를 나열해서 풀 수는 없단 말이야. 모든 문제를. 그것들을 식으로 풀었네요. 자, 이제 식으로 풀었던 거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인가요?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 등비수열. 초항은 누굴까요? A1은 AN이라는 수열의 초항이에요. 이 수열은 초항이 누구냐고요? 네, 이 수열의 초항은 A1-알파의 모든 수열의 초항 1만 대 관계 초항입니다. 공비는 누구라고요? P. 네, 공비의 값은 P가 되는 등비수열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AN의 값을 알고 싶다면 A1 빼기 알파 곱하기 Pn-1승한테 알파만 2항에 더해주면 됩니다. 아까 4번 정하식과 5번 정하식은 AN 구하는 공식만 외워서 숫자 대입할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이걸 외우진 않을 겁니다. 이걸 외우진 않고요. 노란색, 빨간색으로 쓴 것만 기억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어떻게 푸는지만 알면은 밑에 건 이제 등비수열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요. 노란색까지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거 연습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정하식까지 왔습니다. 자, 6번 정하식 연습하려고 하는데 지금 첫 번째 값은 문제에서 2라고 얘기했습니다.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첫 번째는 2입니다. 정하식 있고요. P의 값은 4, Q의 값은 3입니다. P 값은 4고 Q의 값은 3인데 제일 처음에 어쩌라고요? 제일 처음에 알파 구할 겁니다. 알파의 값이 누구라고요? 머리 좀 빨리빨리 쓰면 알까요? 알파는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쓸 때 뭐라고 쓰라고요?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P AN 빼기 알파라고 쓰시라고요? 이제 끝났어요. 여기까지만 쓸 수 있으면 이제 문제푸는 거 1도 아니에요, 이제.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비수열. 초항은 누구예요? 3. 네, 초항은 3이네요. 공비의 값은 4인가요? 끝났습니다. AN의 값은 3 곱하기 4의 n-1승 마이너스 1입니다. 문제는 일반항 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맞으세요? 자, 이제 또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금 설명할 건 7번 점화식 P 플러스 Q 플러스 R꼴의 점화식 설명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7번 점화식을 설명하는 중이고요. 7번 점화식은 P AN 플러스 2 Q AN 플러스 1 R 이걸 PQ R꼴의 점화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거는 PQR을 더해가지고 빵인 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건 할만해요. 근데 PQR 더해서 빵이 아닌 것도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 PQR 더해서 빵이 아닌 거는 빈칸치기로 출제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PQR 더한 게 빵인 것만 우리는 산수 계산할 수 있고요. PQR 더해서 빵이 아닌 거는 우리는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일단 PQR 더해서 빵이었을 때 선생님이 이런 짓을 좀 하려고 합니다. Q란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요? Q의 값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R이라고요? Q값 대신에 대입했습니다. Q값 대신에 대입하는데 묶어 쓰겠습니다. 묶어 쓰게 되면은 P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 나머지 다 이항했습니다. R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쓸 수 있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런 녀석을 PQR꼴의 정화식을 만나면 반드시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 P분의 R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쓸 겁니다. 여기까지만 쓰시면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요점은 이거네. 첫 번째 숫자분의 세 번째 숫자를 쓰기만 되는 거네. 자, 써봅시다.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은 3분의 2 an 플러스 1 빼기 an입니다. 자, 근데 이건 무슨 수일까요? an 플러스 1 빼기 an은 무슨 수일까요? 근데 이건 등비수열입니다. n번 짝한테 p분할을 곱해야지 다음 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등비수열입니다. 초항은 누구예요? a2-a1의 값이 초항입니다. 무조건 모든 수열은 1, 2번께 초항입니다. 공비의 값은 누구예요? 피부네요. 2항했습니다. 이제 이게 몇 번 정화식일까요? 아까는 7번 정화식 설명했는데 지금은 몇 번 정화식으로 바뀌었어요? 6번? 6번은 P 플러스 Q 꼴의 정화식이 6번이었습니다. 아까 1번? 1번은 등차수입니다. 숫자가 더해진 겁니다. 2번은 등비수의 점. 이 찐따들아, 나 진짜. 5번. 4번 정화식, n이라는 문자식이 더해진 정화식. 이건 n이라는 문자가 들어있는, n이라는 문자가 들어있는 식을 더하는 4번 정화식입니다. 그럼 5번이 뭐예요? 5번은 n이라는 문자식이 곱해진 게 5번 정화식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선생님 두 명의 IQ는 일단 120은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다 뜬 거 맞죠? 자, an 값 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라고요? 넘겨요. 첫 번째는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언제까지요? n-1까지요? n이라는 문제식을 k라고 바꾸기만 하고요. 계산도 해볼까요?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n-1개를 넣고 있고요. 등비수열의 값은 1-공비분의 초항 1-공비의 항의 개수 n-1개 이게 끝입니다. 쌤이 지금 문자로만 얘기하니까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숫자로 하면 쉬워집니다. P 플러스 Q 플러스 R꼴, PQR의 꼴은 반드시 P분의 1만 쓰면 되는데 이제부터 쉬워질 겁니다. 얘는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비? 얘는 등비수열, 초항이 누구라고요? 하라고 빨리. 첫 번째 값은 마이너스 공비의 값은 3분의 2가 되는 등비수열입니다. 이항했습니다. an 플러스 1 값은 an 플러스 요거네요. n이라는 문자식이 더해져 있습니다. 나는 n번장이 공공합니다. 첫 번장 플러스 시그마 k 값은 1부터 n-1까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녀석에 k-를 쓰라고 바꿨습니다. 이제 등비수열 한번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끄집어냈습니다. 공비의 값이 3분의 2입니다. 1-3분의 2인데 초항의 값은 1인가? 1-공비 3분의 2 몇 승이라고요? 분모의 값은 3분의 1 3배였습니다.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니까 이내신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끝났습니다. 일반항 구하세요. 문자로 정리할 때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숫자를 계산할 때는 별거 아니네요. 쌤은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나머지 건 자연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지금 7번 정화식까지 소개했습니다. 자, 8번 정화식 분수꼴의 정화식. 분수꼴의 정화식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역수환치하면 100% 풀 수 있습니다. 분수꼴의 정화식은 역수환치하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분수꼴의 점화식 역수 취하기. 자, 좌변과 우변값을 다 역수 취했습니다. 좌변은 a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역수로 계산할 건데 이거 나누고 이거 나누기 하겠습니다. 이거 나누기 했더니 3분의 2 이거 나누기 했더니 무슨 소리라고? 조화수열이네? 공차가 누구라고요? 초항은 누구라고요? 초항은 3분의 1이라고요? 따라서 AN 값은 누구라고요? 분수꼴의 점화식은 역수 취하기. 공식이 없는 거예요. 분수꼴의 점화식은 역수만 취하면 두 가지 분수 유형이 있어요. 분수꼴은 역수 취했을 때 이렇게 된 꼴도 있고요. 조화수열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역수 취했을 때 이렇게 되는 꼴도 나와요. 그럼 이건 몇 번 점화식이겠어요? 이거 정권네. 7번 전거요? 네. 6번 점화식,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 맞으면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이에요. 다시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화수열, 근데 대부분 문제는 다 조화수열이에요. 나 이제 8번 점화식만 설명했는데 9번, 10번 점화식이 없네. 9번 점화식, 지수꼴의 점화식, 지수꼴의 점화식이 나오면 양배의 록을 취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죠? 선생님 저게 무슨 지수꼴이에요? 지수 맞잖아. 이런 거 우리는 지수꼴의 점화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상수 때문에 우리는 양변에 미세값이 3인루고를 취할 겁니다. 양변에 미세값이 3인루고를 달아주게 되면은 이제 무슨 꼴의 점화식이죠? 6번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이에요. 다시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을 풀어야 돼요. 지수꼴의 점화식이 나오면 지수꼴의 점화식은 이렇게 지금 지수꼴의 점화식입니다. 지수꼴의 점화식이 나오면 반드시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지금 미세값 몇인 로그를 달아야 되겠어요? 2. 네, 미세값 2가 된 로그를 달아야 됩니다. 8번 분수꼴의 점화식은 역수 취하기. 9번 지수꼴의 점화식은 양변의 로그를 취하기. 10번 조폭의 점화식. 조폭의 점화식까지 설명해줘야지 되겠네. 뒤 연습문제 있을 거예요. 연습문제 몇 번 했을까? 없네. 조폭의 점화식이 없네. 3번을 조폭의 점화식으로 설명해. 3번은 조폭의 점화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네. 없어. 나중에 나오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수학적 귀납법 설명합니다. 정화식이라고 하는 건 민재가 오랜만에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정화식은 어느 정도 깨우쳤을 것 같아요. 이 연습에서 이걸 만들지 안 만들지 너의 역할이에요. 너 자꾸 숙제 밀리고 안 하고 하지 말고 항상 숙제는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더 이상 숙제를 할 수 없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걸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이에요. 너는 지금 또 앞에 거 한다고 또 안 해오겠죠? 다음 시간에? 아닙니다. 네. 그 배운 다음에는 연습해야지만 자기게 되거든요. 자, 지금 수학적 귀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수학적 귀납법은 다릅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이러저러하니 나중에 n번장 이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이고요. 수학적 귀납법은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이러하니 n번장은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증명하는 걸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명제가 Pn이라는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도미노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 두 번째 도미노, 세 번째 도미노, n번째 거, n 플러스 1번째 거, n 플러스 1번째 거. 내가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모든 도미노가 쓰러진다고 얘기하려면 이 모든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으려면 두 가지만 약속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무조건 첫 번째 거 건드려야 돼. 두 번째부터 건드리면 두 번째부터 쓰러지잖아. 모든 도미노가 쓰러진다고 얘기하려면 꼭 첫 번째 걸 건드려야 돼. 그리고 앞에 게 쓰러지면 뒤에 거는 꼭 쓰러진다는 약속이 있어야 돼. 중간에 간격이 너무 넓어서 배치해버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쓰러지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은 임의의 K번째 게 쓰러지면 K 플러스 1번째 것도 쓰러진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 딱 두 가지 약속. 첫 번째, 최초의 도미노를 건드려야 되고 K번째 게 쓰러지면 K 플러스 1번째 게 쓰러진다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돼.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 자체를 이렇게 증명합니다. 최초의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고 K를 갖다 대입해서 성립한다고 한다면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도 성립한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충족했을 때 명제는 무조건 참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도미노하고 똑같습니다. 쌤 그러면요. 네. 이 규칙이 무조건 한 개 되는 거, 두 개 묶이고 두 개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씩 묶어서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를 대입해서 성립한다고 얘기하려면 딱 두 가지 멘트만 해주면 돼. 최초의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K번째 게 성립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 것도 성립한다는 얘기만 하면은 증명 끝이에요. 중간에 건너뛰면 안 돼. 앞에 게 성립하면 뒤에 것도 성립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최초의 것도 성립한다는 얘기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1의 3승부터 n 3승까지 더한 녀석의 값은 2분의 n 플러스 1 전체 제곱인 거 알고 있습니다. 밑줄 친 게 3번 시그마 공식 3번 공식인 거 우리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증명해보세요.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 이 식을 기억식이라고 칭했을 때 n값한테 1을 대입하면 좌변값이 누구예요? 5변값은 누구예요? 그럼 n값이 1이었을 때는 기억이 성립하네요? 최초의 자연수 1을 대입했을 때 기억은 성립합니다. 두 번째, n값이 k였을 때 1의 3승부터 k의 3승까지가 좌변이고요. 우변값은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전체 제곱입니다. 성립한다고 한다면 k번째 게 성립한다면 k 플러스 1번째 게 성립한다는 거 보여줘야 되죠. k번째 게 성립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 게 성립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최초의 자연수 대입한 거 보여줬고요. k번째 게 성립하면 k 플러스 1번째 게 성립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증명 과정이기 때문에 k번째 게 성립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 게 성립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 말이 중간에 써 있으면 안 돼.
나는 차근차근 이러하니 이렇게 되니 이게 성립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쟤. 근데 미리 결론부터 쓰면 안 돼. 목적은 K번째 성립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 성립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K 플러스 1번째 누군지는 알아야지 이걸 만들어 나갈 거 아니야. 자, K번째 거 가지고 K 플러스 1번째 거 만들어 줄 겁니다. 왼쪽에 있는 녀석이 가장 큰 차이가 뭐야? K 플러스 1 세제곱이 추가됐어요? 그럼 단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양변에 K 플러스 1 세제곱을 추가해주면 되겠네? 그럼 더해주면 왼쪽에 녀석의 값은 1의 3승부터 K 플러스 1의 3승인데 오른쪽은 K 플러스 1 제곱밖에 없잖아. K 플러스 1 제곱으로 묶었으면 이 새끼는 4분의 K 근데 지금 K 플러스 1 3승인 값이 추가됐잖아. K 플 양면에 K 플러스 1 3승을 더했습니다. 근데 이 식을 정리하려고요. 오른쪽이 뭔데? K 더하기 2제곱.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목적했던 거 없네 이제. 근데 목적하는 게 중간에 써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여줬어요. 그럼 니네만 이렇게 설명하는데 보는 사람들은 다 이걸 이해한다고 믿는 거야. 수학자들은 이걸 보면 뭔 개소리 하는지 알겠네 라고 생각하거든요. 구태하고 목적했던 걸 써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n이라는 값이 k 플러스 1 때도 기억은 성립해요. 기억의 k 플러스 1 대입한 거, 기억의 k 플러스 1 대입한 거 성립해요. 따라서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하여 최초의 자연수 대입한 것도 성립하고 k번째 게 성립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 것도 성립하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기억은 성립해요. 네, 증명 끝났어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짓을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니다. 자, 홀수의 총합의 값이 홀수를 제곱한 거의 총합의 값이 다른 거 같은 걸 증명하세요. 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다 공식인 줄 알고 외웠었거든. 그래서 막 이런 거 잘라가지고 졸라 모았더니 한 수백 개 되더라. 나중에 알았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공식입니다. 문제 풀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증명만 하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자고요? 네, 1 대입했습니다. n값이 1이었을 때 좌변값은 저 식을 기억이라고 합시다. 우변값은요 기억 성립합니다. 두 번째 일은 n값이 k였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할 겁니다. 1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2k-1의 제곱까지 3분의 k 4k제곱 마이너스 1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겁니다. 이제 할 일은 k 플러스 1번째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k 플러스 1번째 건 1의 제곱부터 시작해가지고 2k-1의 제곱 2k 플러스 1의 제곱까지가 k 플러스 1 대입한 거고요. 오른쪽에 k 플러스 1 대입하면 3분의 k 플러스 1 4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우리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양변에 뭐 하자고요? 양변에 2k 플러스 1 제곱을 더하자고요.
그럼 좌변값은 1의 제곱부터 2k-1의 제곱, 2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더해져 있고요. 우변값은 여기다 더해 있습니다. 통분을 어떻게 하냐? 이제 통분만 남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통분하지? 통분해버릴까 그냥? 전개했더니 4k의 세제곱 마이너스 k 그냥 2K 풀에 2K 마이너스 2k 플러스를 묶어버릴까? 2k 플러스를 묶어버리면 2k 제곱 마이너스 k인가요? 뒤에 건 뭐가 남죠? 이 중에 됐으면 좋겠다. 3분의 2k 플러스 1하고 2k 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3? 3이면은 이건가? 그러면 2k 플러스 3이랑 k 플러스 1이랑 그게 요게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얘가 지금 4k 제곱 플러스 4k인가요? 아닌데? 똑같은데? 4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3? 요거 두 개가 4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7? 이거 8k인데? 8k 맞네. 8k 플러스 3인가요? 그럼 다 보여줬네요. 이 값이 지금 3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4 곱하기 k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인 걸 보여줬네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하겠다고요? n값이 k 플러스 1 때도 기억이 성립해서 마무리는 따라서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기억은 성립해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제 방정식은 이 정도만 하고 부동식을 아마 다음 문제 나눴을 겁니다. 부동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방정식보다 부동식은 더 어렵습니다. 방정식보다 부동식은 좀 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중간에 내가 뭘 쓸지를 중간에 망각하게 됩니다. 학교 시험에는 기말고사 때 서술형으로 출제합니다. 서술형으로 출제를 하거나 빈칸 채우기로 출제를 하는데요. n값이 4보다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럼 지금 최초의 자연수는 4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일은 n이라는 값이 4였을 때 최초의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변값은 누군데요? 24 우변값은 누군데요? 성립하나요? 왼쪽에서 큰 부동식은 성립하는 거죠? 두 번째 일 n값한테 k를 대입해서 성립한다고 할 겁니다. n값이 k였을 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k까지 곱한 녀석의 값이 2의 k승보다 크다라고 저걸 이용해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1 곱하기 2 곱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 1까지 곱한 녀석의 값이 2의 k 플러스 1승보다 크다는 얘기해야 되는 거죠. 양변에 뭐 하자고요? 싫어요. 아까 전부터 지금 왼쪽에 있는 걸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서 조작했던 것 같아요. 양변에 k 플러스를 곱할 겁니다. 양변 k 플러스를 곱할 겁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쭉 다 곱해서 k 곱하기 k 플러스 1까지 곱했고요. 오른쪽은 k 플러스 1 곱하기 2의 k승인가요?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노란색을 가지고 흰색을 보여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서 밑에 있는 요게 성립한다고 얘기하지만 k 플러스 1과 이렇게 성립합니다. 그럼 머릿속으로 A, B, A, C라고 생각한다면 A가 B보다 큰 걸 가지고 A가 C보다 크다고 결론을 맺으려면
중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중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되냐고요? B가 C보다 크다는 얘기만 할 수 있다면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A는 C보다 크다라고 결론 맺을 수 있나요? 이거 맞으세요? 따라서 B에서 C를 뺀 값이 양수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지금 파란색으로 쓴 것들은 이것들은 분석이 문제 풀이 중에 있으면 안 돼요. 파란색들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목적하는 거는 이제 이게 목적하는 겁니다. K 플러스의 2의 K승 빼기 이게 0보다 크다라고 결론 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산수했더니 K-1 곱하기 2의 K승인가요? 그런데 K는 4보다 크다면서요. N값이 4보다 크고 N값 대신에 대입한 K값도 4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건 양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 곱하기 2 곱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 1 값은 2의 K 플러스 1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N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기억에 성립하기 때문에 따라서 4보다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기억은 성립해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자, 부등식을 한 문제 더 연습하게끔 했을 겁니다. 책이. 다음 페이지는 끝났어요 벌써? 자, 수투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투 지금 해야 될 때 쪽수를 불러주세요. 206쪽이요. 206쪽이에요. 아, 이건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이건 했어요. 수투 끝났어요? 저기 다 배운 거 같아요. 아, 여기. 다 했다고요? 했다고요? 이것도 있었어. 220쪽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기원 역함수를 접근한 것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래프 그려서 설명해 드린 것 같고요. 기억자 모양의 넓이, 큰 직사각형 넓이 빼기 작은 직사각형 넓이까지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설명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하면 세 번 다 끝나는 거네? 자, 우리는 위치를 미분하면 누구죠? 속도를 미분하면 뭐였죠? 가속도? 위치의 값은 시간 t에 대한 함수입니다. 위치의 값은 시간 t에 대한 함수고요. 보통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위치의 값은 시간 t에 대한 함수입니다. 속도의 값은 미분하면서의 값이 속도입니다. 가속도의 값은 속도의 값을 미분한 게 가속도입니다. 이렇게 지금 미분 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자, 접근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 속도의 절대값을 씌우면 뭐가 되죠?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녀석의 값은 속력입니다.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입니다. 이것들은 지금 미분에서 배웠던 것들이고요. 이제 반대로 적분에서 배운 것들은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적분해야 될 것 같죠? 그죠? 속도를 적분하는 녀석의 값은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속도를 적분한 건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0초일 때부터 t초일 때까지 속도를 적분하는 녀석의 값은 이건 위치의 변화량이고요. x0의 값은 최초의 위치, 원점에서 출발했다면 저건 빵, x가 3인점에 출발했다면 저건 3, 최초의 위치, 위치의 변화량한테 최초 위치를 더해준 게 t초 후의 위치입니다. 속도를 적분한 건 위치가 아닙니다. 속도를 적분한 건 위치가 아닙니다. 속도를 적분한 건 위치가 변화한 양을 얘기하고요. 거기다 최초 위치를 더해야지만 위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속력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은 이동한 거리를 얘기합니다. 속력의 값을 적분한 건 이동 거리를 얘기합니다. 위치의 변화량과 위치는 다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제 문제만 풀면 됩니다. 개념 체크 문제 봐보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했습니다. 최초 위치는 빵입니다. 최초 위치가 원점에 출발했으면 위치의 변화량과 위치는 똑같겠네. 0초부터 t초까지 위치의 변화량과 위치는 같을 겁니다. 최초 위치가 원점이니까요.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값은 마이너스 t 플러스입니다. 2초일 때 위치를 구하세요. 2초일 때 위치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최초의 위치는 빵이었고요. 0초부터 2초까지 속도의 값을 적분하기만 하면 그게 2초 후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적분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t의 제곱 플러스 2t한테 2대2 했습니다. 2 빵 대입했습니다. 두 번째 건 0초에서 3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0초부터 3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의 값을 적분하는 셈이니까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3대2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 빨리 하라고! 2분에서 세 번째로 봤습니다. 거리가 필요합니다. 0초부터 3초까지 거리는 속력의 값을 적분해야 됩니다.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씌운 게 속력입니다. 그런데 적분하려고 봤더니 범위를 쪼개야 될 것 같네요. 0부터 2까지는 0부터 2까지는 그대로입니다. 0부터 2까지 양수니까요. 하지만 2부터 3까지는 보호 바꿔야 됩니다. 음수니까요. 적분의 숫자 대입하면 생략합니다.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 속력을 적분하면 거리, 위치를 알고 싶다면 위치의 변화량한테 최초 위치를 더하는 게 위치입니다. 원점을 출발해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의 t초의 속도의 값이 있습니다. 2차 함수입니다. 처음으로 운동방향을 바뀔 때 P점 위치가 궁금합니다. 운동방향을 바꿀 때가 어떨 때 운동방향을 바꾸는 거지? 속도가 아니에요. 맞아요. 난 속도의 값이 0 나오는 순간이 궁금합니다. 0 나올 때가 어쩌죠?
네, 0일 때하고 3일 때인데 출발한 다음에 처음으로 운동하고 바꿀 때가 3일 때입니다. 3인 순간의 위치가 궁금합니다. 최초의 위치는 빵이었습니다. 최초의 위치의 값은 빵이었습니다. 필요한 녀석의 값은 0초에서 3초까지 위치의 변형이 궁금했습니다. 적분했습니다.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다고요? 뭐라고요? 두 번째 걸로 봤습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라고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위치가 빵. 네, 그러네요. 위치가 빵이라는 얘기네요. 위치가 빵 되는 시간 t가 궁금합니다. 출발했던 최초의 위치의 값은 뭐였다고요? 최초의 위치값은 빵이었고 0초부터 t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의 값이 빵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t의 값이 궁금합니다. 결국 그 녀석의 값은 3분의 2 t의 세제곱 빼기 3t 제곱의 값이 빵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t 대번호에서 빵 대번호 뺐습니다. t의 값이 몇인데요? 잔소리 좀 했더니 머리를 빨리빨리 쓰네 이제. 자,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래요. 2분의 9초였을 때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고요? 누굴 접근하라고요? 0초에서부터 2분의 9초가 될 때까지 2분의 9초에서 원점에 돌아온다며. 4분의 9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요. 왜 4분의 9로 하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점에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9초이기 때문에 2분의 9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보라고 했으니까 속력을 접근해야죠. 전생 속력의 값을 2분의 9초 동안 속력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수인 점수인지 따져야 될 것 같은데? 범위를 쪼개야 될 것 같은데? 그냥 18 아니에요? 18? 왜? 방향이 바꾸는 게 뭐 아프잖아요. 아, 왼쪽으로 그만큼 갔다 오른쪽으로 그만큼 왔으니까? 그러네요. 답 18인지 확인을 해봅시다. 지금 0부터 3까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여서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제곱 플러스 6t의 값을 접근할 겁니다. 하지만 3초에서부터 2분의 9초까지는 양수인가요? 못하겠어요. 답 18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쏘아올린 물체가 움직인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요? 한 문제 더 있어요? 지상 10m의 높이에서 50m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쏘아올린 물체가 있습니다. t초의 속도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체를 쏘아올린 다음에 2초가 경과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원래 최초의 위치가 뭐라고? 10. 최초의 위치의 값은 10이었습니다. 그런데 0초부터 2초까지 얼마 올라가는지 위치의 변화량이 궁금했습니다. 접근할 겁니다. 대입했습니다. 90. 아니지. 80. 네, 그 답이 90이죠?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최고점에 도달할 때, 최고점에 도달할 때는 뭘 가지고 최고점에 도달하는지 알지? 물체가 이렇게 올라가다 최고점에 도달했어. 방향을 바꿔 떨어지게 돼 이제. 누가요? 속도의 값이 빵 되는 순간 2차 높이에 도달합니다. 속도가 빵 될 때가 궁금합니다. 5초일 때 높이를 보라고요? 5초일 때 높이의 값을 보라고 하니 최초의 위치는 10이었고요. 빵초일 때부터 5초일 때까지 접근하시라고요? 5만 대입하면 되는 거네? 5 대입했습니다. 125. 네, 그래서 답이 135인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걸로 봤습니다. 7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필요합니다. 7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궁금하면 누굴 접근한다고요? 누굴 접근해요? 네, 속력의 값을 접근할 겁니다. 범위 쪼개야 됩니다. 0초부터 5초까지는 양수. 그냥 접근해요? 하지만 5초부터 7초까지는 이걸 접근한다고요? 앞에 건 125인 거 방금 전해주셔서 계산했었네? 5t제곱 마이너스 50t입니다. 7대2뺐습니다. 아, 이거 못해먹겠다. 못해.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속도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건 속도의 그래프고 위치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위치의 그래프, 속도의 그래프, 가속도의 그래프를 다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속도의 그래프를 물어봅니다. 속도의 그래프가 있고요. 문제가 처음에 4초에서 위치를 구하라고 있겠습니다. 출발은 원점에 출발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세값은 최초 위치는 빵이었고 이걸 접근해야 되는군요. 그런데 속도의 그래프니까 4초까지 여기 정적분의 값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정적분은 마이너스 1. 여기 정적분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정적분의 값은 플러스 2분의 1. 정적분의 값이 뭐라고요? X축 밑에 있으면 음수가 X축 위에 있으면 양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0초에서 4초까지 움직인 거리 뭐라고요? 0초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속력의 값을 접근할 겁니다. 그럼 저 벌린 걸 접근하라는 얘기잖아. 다 X축 위에 있는 거잖아. 뭐라고요? 자, 끝났나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네, 다 끝났네요. 다음 시간에 수원수투 끝내서 오면 됩니다. 남은 시간이 10몇 분 남았어요. 책 피세요. 어제 드린 책 피시고요. 앞에서부터 풀어주세요.